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7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며 공기 쾌청하겠는데요. 내일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이죠. 온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가 추진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6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하반기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내 전체 가구 40만 가구 가운데 21만 가구가 맞벌이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가구의 53%에 해당합니다. 또 1년 전에 비하면 맞벌이 가구 비율이 2%포인트 정도 오른 것입니다. 강원도가 2029년까지 강원형 공공주택 700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우선 내년에 홍천 북방과 강릉 이밤에 각각 80세대를 제공합니다. 이어 화천 신읍과 태백 황지 등에 2028년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2029년에는 평창 횡계에 100세대를 공급합니다. 영월군이 첨단산업 핵심 소재 단지 지구를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산솔면 일대 22만여 제곱미터 넓이의 땅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농지 규제가 완화돼 공장과 기숙사 건설 등 토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이죠. 온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원주를 찾아서 옷 식재지와 채취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원주의 온문화와 이번 유네스코 공동등재 추진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김동환 원주 온문화센터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온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자, 먼저 지난 17일에 원주에서 열린 행사가 어떤 자리였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앞서서 16일 날 그 유네스코 아태 인류 무형문화센터와 그 서울공예박물관 주관으로 해서 그 이제 원주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원주시와 해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해서 예. 그 각 참여국들이 먼저 자국의 오치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한 시간을 먼저 가졌었고요. 예. 17일 오전에는 원주의 57 채취시연과 오후에는 원주 온문화센터 내 시설 소개, 그리고 이제 수장고 전시실에서는 이제 도무형문화유산 선생님들의 그 각 종목별로 제자와 함께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각 참여국들이 서로의 오칠 문화를 이해하고 동질성을 갖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원주를 방문한 것인 만큼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이 온나무 식재지 방문과 이게 처음치를 의미하죠. 초칠 채취 과정 시연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장 반응도 전해주실까요? 예. 그 각국의 오칠 문화라는 그 동질성과 그 타 문화의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 행사의 그 오칠 채취와 그 선생님들의 그 시연에 대한 반응은 뭐 거의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 행사 과정마다 많은 관심과 질문이 많아서 그 정해진 일정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행사들이 자주 열려서 이제 좋은 문화적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온문화 유네스코 등재가 한국 단독이 아닌 아시아 각국의 공동 등재로 추진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한국의 단독 등재보다는 그 아시아 각국의 동질된 문화의 힘을 합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역사적으로도 오칠이 아시아가 함께 갖고 온 그 공유 유산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 문화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 제대로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닐까 봅니다. 네, 각국의 힘을 모아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또 실제 등재까지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등재를 하기 위한 목표로는 이제 참가국들이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해서 공동으로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추진하고요. 2027년에서 28년까지 공동 등재 전략 수립과 그 신청서 작성 등을 이제 거쳐서 2029년에 이제 유네스코 신청서를 이제 제출 이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경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재가 되었을 때 이제 단순히 하나의 타이틀을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사라져가는 이제 전통 문화를 확립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로의 협력 개발 체제로서 그 오칠을 이용한 분야별 새로운 세계적인 문화적 그 컨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칠 관련 콘텐츠라면 구체적으로 좀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권 같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손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어떤 그 목기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만들고 그리고 오칠은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실이 좋으니까 그 오칠과 그 정제를 일본과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서로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가진 또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나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우리가 사실 완성된 공예품은 많이 접해봤지만 이 제작 과정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칠 공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지 이번 시간에 설명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 그 천연도료인 그 오칠을 가지고 이제 기물에 그 수십 번의 공정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공예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든 이제 그만큼 이제 제작 장인들의 이제 땀과 인고의 노력으로 그 하나의 공예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참 진짜 굉장히 그 인고의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센터에서도 이제 선생님 작업실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데 네. 어깨에 주사 통증 주사까지 정형외과에서 맞이고 다니면서 그 작품을 만드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끈기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예,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에 예. 담긴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예.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와서 기쁘고요. 예, 자, 예, 특히 맞습니다. 네, 원주라는 지역은 오칠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높은데 원주가 이렇게 오칠로 유명해진 배경과 역사적 의미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원주는 그 최상급 온나무가 자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오칠의 중심지였고, 또한 원주에는 그 강원감영에서 오칠을 담당하는 그 칠장들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을 만큼 국가적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150만 평 이상 온나무가 실험 재배지로 식재되어서 칠생산이 이루어졌었고요. 해방 후에는 원주 칠공예 주식회사에서 칠생산과 칠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68년 김옥영 선생님이 칠공예부로 오시면서부터 원주에서 나전 전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오칠의 인프라를 갖춘 원주에 이제 공예 장인들이 터전을 잡음으로 이제 오칠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지자체에서도 공예 장인들과 온나무 식재 관련 지원 사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네. 원주가 최고의 오칠 문화의 지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원주에 오고 나서 온문화가 유명하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까지 오늘 배워가게 됩니다. 자,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오칠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 등재를 넘어서 앞으로 이런 지역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먼저 이제 오칠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를 통한 이제 적극적인 온나무 식재와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생산된 칠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칠 분석 센터가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주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원주 칠 역사를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야 되고요. 과거의 원주 칠공예 주식회사를 부활시켜서 한때 획을 그었던 역사를 재건함으로써 원주를 오칠 문화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더욱더 온 문화에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센터장님, 혹시 원주 온문화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보통 저희가 2009년 10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그때서부터 공예 수업이라든지 수강생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집을 해서 6개월 동안의 이제 교육 과정을 겪고요. 그리고 또 2011년에 이제 공예 대전을 전국 대상으로 해서 공예 대전을 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여기서 배출된 공예 수강생들이 또 입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 이제 공방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이제 원주 온문화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또 오픈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행사를 주관하고 또 문화재 선생님 또 직접 또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배움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체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원주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오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옷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만이라도 오칠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오칠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원주 온문화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이제 문의하시면은 이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네. 바쁘셔서 아니면 잘 모르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면은
센터장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오후 한 3시쯤 이상부터 전화 주시면은 네.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자산인 옷공예가 이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이 옷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나아가 문화유산 등재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주 옷문화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끼 식사 해결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급한 도움을 드리는 그냥드림 사업장이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그냥드림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드림이라는 이름부터 참 따뜻한데 어떤 곳인가요? 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을 위해서 문을 연 곳인데요. 기존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금 한정된 대상자가 까다로운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긴급 위기 가구에서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개소한 그냥드림 사업장은 이름처럼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나 소득 분위의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생계가 어렵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구라면 누구나 즉시 이곳을 방문해서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방형 사회적 안전망인데요.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일시적인 공간을 넘어서 맞춤형 복지 상담까지 연결해주는 복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이영섭 과장에게 개소 취지 먼저 들어보시죠. 네, 기존 푸드마켓 뱅크 제도는 신청 후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거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아쉬운 상황임에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기가구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원주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나 과정을 가감히 없애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 개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제 신분증 가지고 와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한 번은 이제 그냥 이제 드리거든요. 그냥 드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2회차에 방문을 또 했을 때는 왜에서 또 두 번째 왔는지 또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한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또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좀 심각한 가구로 볼 수 있어서 더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지원을 해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잡한 증명 절차 없이 당장 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드림 사업장은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2층에 정식 개소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주시 총괄 팀장님과 봉사자 그리고 시니어 파견 근무자들까지 포함해서 총 8분의 상주 인력이 이용객들을 맞이하고 지원과 상담 연계를 돕고 있는데요. 먹거리 지원이 필요해서 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지참해 가면 됩니다.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는 간단한 설문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신분 확인을 거치면 라면이나 햇반 같은 인스턴트 식품부터 필수 생필품 등 5종에서 8가지 종류의 물품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2회차 방문했을 때부터는 상담이 필수로 연계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곳을 방문했다는 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주한 전문 인력과 심층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매칭해줍니다. 또 3회차 방문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구로 판단해서 맞춤형 추가 지원도 조율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그냥 지원품을 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이영섭 과장에게 운영 방식 이어서 들어보시죠.
운영드림 사업장은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간단한 확인을 거쳐 가구당 최대 3회 3개 내지 5개 품목의 먹거리 혹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차 방문에서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바로 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며 2회차 방문부터는 상담을 필수로 거쳐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하여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그냥드림 사업장은 예산만으로 움직이는 곳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제공 중인 먹거리와 생활용품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간내 후원처로부터 기부받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채운 물품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힘내서 살아갈 용기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끝으로 시설 운영 정보 전해주시죠. 네, 원주시 그냥드림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주변에 당장 끼니를 고민하면서 경제적인 고립으로 낙담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 원주시 그냥드림 사업장에 꼭 가보시라고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곳은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원주시는 지속적인 후원과 또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그냥드림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서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읍에서 여름철 가족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여름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 아동, 청소년 여가 유랑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2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네. 평창읍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10개 팀을 모집하며 활동 후에는 소정의 추가 활동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에코랜드에서는 반짝 물놀이를 운영하는데요. 지역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시설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가족 여가 프로그램 소식 들어봤고요. 또 문화예술 공연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는 SAC 온스크린 평창을 통해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를 상영합니다. 이번 작품은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를 영상으로 만나는 공연으로 오는 23일 저녁 7시 햇빛 700 평창시네마와 24일 저녁 7시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현장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의 전당 공연을 지역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선착순으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평창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좀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평창군 주민들을 위한 교육 소식이 있네요. 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26년 평창사회복지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실버 인지 운동 지도사 2급 자격증반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교육은 오는 26일 7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와
전문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 농업인 수당 지급이 시작된다는 소식도 안내해 주시죠. 네,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2026년도 강원 농업인수당을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농업인 수당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평창군은 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농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을 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240개 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5,407개 농가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 농가에는 가구당 연 70만 원 상당의 평창사랑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품권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분증을 지참하면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역기관들의 채용 소식 간략히 전해주실까요? 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과 시설 운영 보조, 목욕탕 운영 분야 등 모두 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 가족센터에서도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상담사를 채용합니다. 가족 상담과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유산재단에서는 일반 행정 분야 신규 직원 1명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